자, 요즘에 부동산 뉴스 보면요. 공급이나 대출, 전세, 세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집이 아니라요. 사람을 겨냥한 조치가 먼저 나왔습니다.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은 이게 집값이 뭐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대출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세금도 바뀌진 않습니다. 시장이 왜 여기에 주목을 하냐? 이 조치 속에서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지금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가 올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꺼낸 건요. 공급 정책도 아니고 대출 정책도 아니고 세제 개편도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다주택,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공직자는 참여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걸까요? 바로 이해 충돌의 차단입니다. 그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커뮤니티에서 많이 떠돌았죠.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자체가 강남에 살고 있고 다주택자들이 많은데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비유를 드리면 이런 거죠.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이 청팀, 홍팀이 있는데 홍팀이랑 같은 팀이야. 이 심판이 심판을 하는데 의심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의심을 받겠죠. 제가 봐서는 심판 자격을 완전 바꿔버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경기의 규칙이 바뀐 게 아니라 바로 규칙을 정하는 사람의 자격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대한 한 걸음을 뛰는 그런 발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효과와 신호 효과는 뭐냐? 집값이나 대출이나 세금에 영향이 없지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 앞으로 어떤 정당성에 대한 프레임에 엄청난 변화가 있겠구나. 이거를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당장 저만 해도 느껴요. 다주택자가 아닌 사람들만 한다? 이거 뭔가 바뀔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 다음 또 시장이 또 예측을 하게 되는 것 저처럼 앞으로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 조금 이거 다주택자들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불현듯 막 머릿속으로 막 스쳐 지나가시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금 명분을 지금 만든 거거든요. 명분을. 자, 그럼 왜 이렇게 명분부터 강조를 했을까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공급을 확대를 한다면 누군가한테는 또 기회고 누군가한테는 또 손해일 수도 있고요. 또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한테는 좋을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나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정부에서 꺼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들한테만 좋은 정책 이거 유리하게 뭔가 만든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다주택자들 완전 배제해버리겠다. 정책에 대한 의심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차단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책의 신뢰성이 확보가 되겠죠. 어떤 정책이 나오게 되더라도 그런 논리적인 기반이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그냥 의심보다는 이제 수긍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이거를 어떻게 읽을까요? 이게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첫째는 실수요자입니다.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공정한 기준으로 이제는 정책을 좀 만들겠다는 신호겠구나. 그러면서 나한테 좀 유리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를 배제한다라는 거는 규제 프레임을 우선한다라는 신호구나. 규제를 좀 더 강화할 수 있고 나한테는 별로 좀 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주택자분들은 정책 과정에서 나는 이제 아예 배제가 됐구나. 심리적인 충격과 이거 내가 자산을 다시 좀 재편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부동산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다른 자산,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금융시장으로 내 자산을 일부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올 조치가 과연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정책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공급 정책이 되겠죠. 가장 주목도가 높고요. 자, 이 부분은 어디에 얼마나 어떤 속도로 공급이 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강남 같은 서울의 이제 핵심 지역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출 관련 정책에서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대출 관련해서 이제 좀 전면 완화하는 건데 다들 느끼시겠지만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과는 맞지 않죠.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 아마도 실수요자 선별적인 지원을 하는 정도, 이렇게 되면은 공정성에 대한 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세제 정책입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신호죠.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이 중과 해제 때문에 지금 급매물도 나오고 하지만 뭐 이후에는 매물이 잠겨서 또 시장이 다시 올라갈 거다, 이런 말들도 많지만 정부에서도요 당연히 이 부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 이겁니다. 주택 가격 구간별로 보유세를 어떻게 차별할 것인지. 그래서 일부 이야기 나오는 대로 고가 주택을 보유세를
강화할 건지, 아니면 저가주택 같은 경우는 실거주하고 이러면 보유세를 좀 완화해 줄 건지, 이런 부분들도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어떻게 할 거냐, 다주택자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할 건지, 현상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단독주택 비거주, 나는 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 집은 전세 주고 나는 다른 데가 전세 사는,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도 내가 보유세를 강화할 건지, 이런 것들이 관전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한 이번 조치는요, 집값을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정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앞으로 어떤 태도와 어떤 명분으로 시작할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첫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이후의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공급 관련한 대책, 대출 관련한 대책, 그다음에 세금, 특히 보유세와 관련된 대책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 무엇이 먼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를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또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에피타이저. 본 게임은 언제부터다? 이거 끝나고 나서부터 나오는 정부의 정책이 저는 진짜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일관성있게 계속 얘기합니다. 서울의 집중 현상을 지금 하지 않게 하겠다. 다 골고루 퍼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너무 많은 다주택,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버티면 된다.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뭐 이전에도 버티니까 뭐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으로 하셨다가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굉장히 큰 코 다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방 부동산 시장을 골고루 지금 잘 살게 하려고 일자리 만들고 교통 만들어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방향대로 부동산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간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대전성기가 저는 오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또 강연 계속 제가 꾸준하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저희 리치고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 꾸준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